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못하게 긴급히 기자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자회견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전 선거구 증설 문제가 파괴되기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증설 이슈를 제기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제가 물꼬를 제대로 튼 것 아니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대전시 선거구 증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증설 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밝히자마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새누리당만의 특위가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동참해서 선거구 증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25일부터 대전역과 은흥경위에서 선거구 증설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선거구 증설에 대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보는 뒤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의 대전 지역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동적인 대전 포럼에서는 조만간 학계 전문가와 정치인, 언론인 등을 초청해 대전시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선거구 증설의 구체적인 방안 및 논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선 이유는 일부 정치인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소화병적 발상 때문입니다. 서구 일부를 떼어 유성구 선거구로 2개로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꼼순이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 개인의 하나의 제안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결정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야당 쪽에서 나를 강력한 차기 대전시장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꼼수라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가 서구에서만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서구가 키워준 사람입니다. 정치적 꼼수라는 말은 제가 서구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성구 일부를 떼어 서구를 가불병 상계 선거구로 늘리자고 할 때나 쓰는 소리다. 특히 유성구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에 좀 유리한 선거구다. 꼼수를 쓰려면 왜 새누리당인 제가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를 늘리자고 했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정치를 하면서도 장난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대전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치적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이번 선거구 증설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서구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서구를 떼어내는 것은 안 된다는 식의 소화병적 발상들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5만 명이나 더 많은 대전이 광주보다 선거구가 2개가 적은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전의 한 사람인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에 대해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구 증설을 이야기할 때부터 학계 전문가와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대전시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선거구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논리를 마련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서구를 일부를 떼어 유성구의 선거구 2개를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아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면 다양한
다른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들을 가지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에게 선거구 증서를 어떻게 할지 뜻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구 증서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찬성하고 시민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증설할지 누군가가 세부안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대전 시민들이 찬성하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증설의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해 선거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보고 인위적으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놔둔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호남보다 5만 명이나 더 많은데 선거구가 2개 부족한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대전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선거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부지 애들 같은 소리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을 보십시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역 조정위원회는 천안 선거구를 천안 갑구를 천안 동랑구, 서북구, 서북구 갑, 서북구 을 3개로 하는 증설안을 내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냥 분구 요구를 충족하고도 갑을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의원 신청을 내놨지만 이긴다 해도 잃어버린 4년이 아니었습니까? 특히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이 더 높아져 유성구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모자라 대전 지역 선거가 늘어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안의 전철을 닳지 않도록 우리는 유비무환하자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철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아직 가동도 안 됐고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소관인데 왜 정치인이 벌써 나서느냐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 남았는데 그동안 선거구 증설 실패 이유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만 반짝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미리 안을 만들어 놓고 논리를 갖춰놔야 선거구 획정위가 가동됐을 때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거구 증설 가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파 북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산꼭대기만 오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선거구 증설이 어떤 당에 유리하니 어느 지역이 손해니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 봅니다. 우선 선거구를 증설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저는 선거구 증설에 관련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찬성하는 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 힘을 모아서 정치적 파일을 키워나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론회는 이달쯤에 하시고 이달은 조금 10월달쯤. 예, 10월 초순에 학계하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좀 섭외를 해야 되고 그래서 10월 중순이 가기 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거구 증설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할 테고 법적인 문제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시는 분들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국회에 꼭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행정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가보면은 전에도 우리가 18대 국회의원 때 대전시에서는 저 18대 국회의원들이 해라 했는데 실제 받아놓고 보니까 필요 충분 요건이 안 갖춰졌어요. 인구 33만 그때 넘는 쪽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대전에 하나 더 줘라 각 지역에서 누가 선거구를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못 갖췄으니까 달라고 못하는데 국회의원들만 지역에 내놓으면 니네는 바보같이 왜 그걸 못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 남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번 우리 염홍철 시장님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대전의 미래를 보고 정말로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전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런 분들하고 선거와 관계없는 분들끼리 토론도 하시고 그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가신다면은 앞으로 시장 임기가 6월 30일이시니까 그 안에 6월 4일까지는 이 선거구 획정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6월 30일 전에 획정일을 통과를 시의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 놓으면은 7월 1일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고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셔도 그 크게 정치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국회 청원을 하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안전행정부나 국회에 그 우리 대전의 선거구 2개를 증설시킬 수 있는 이렇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수건이 한 2개 정도의 그 증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행정부의 대표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이 이제 앞으로 인구가 조금 도안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성이는 서군이 여기를 2개 나눈다 보다는 대전 큰 전체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지금 동구 땅에 대타임들 이현성 기자입니다. 예. 지금 큰 틀을 말씀하셨고요. 딱 금방 전에 동구 말씀하셨고 유성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또 제 그 주변에 의하면 동구에서 비례동이라든가 이쪽이 동구 아니냐 또 그 대덕구에서는 테크노밸리가 대덕구 아니냐 이런 논의도 앞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만지면은요 유불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도자료를 낼 때 사실은 정치권은 빠지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서 대전에 유리한 방향을 하자. 대덕구 비례동이 어떻고 아까 대덕 테크노밸리가 어떻고 그걸 지금 전제를 깔으면은 일이 배가 사르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것은 제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 대전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 문제를 해나가야 됩니다.